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가구박사 유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효녀 심청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효녀 심청전은 조선시대 때 쓰여진 작가 미상의 고전 소설인데요. 너무나 그 감동이 크죠. 천상계에 살던 선녀가 신봉사와 곽씨 부인 사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곽씨 부인은 심청이를 낳고 7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40이 넘어서 결혼한 신봉사는 심청이를 위해서 아이를 젖동량을 다니기 시작을 하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더듬더듬하면서 빨래터에 모여있는 아낙네들에게 아이에게 젖동량을 해달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아낙네들의 마음은 매우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앞다퉈서 먹을 것을 내어주고 젖을 물려가면서 마을에서 함께 심청이를 키우게 됩니다. 심청이 나이 4살이 지나고 7살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는 심청이가 앞 못 보는 아버지를 위해서 동량을 다니기 시작하고 길쌈을 하고 삭바느질을 해가면서 아버지를 지극히 봉양을 합니다. 그래서 신봉사는 7살 된 딸아이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신봉사의 눈은 보이지 않는 것이 그닥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신봉사는 딸아이를 한 번은 꼭 보고 싶었어요. 심청이가 16살이 되던 해에 청나라에서 사신단들이 마을에 와서 저작거리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인당수의 용왕님에게 바칠 재물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녀 아이여야 하고 꼭 16살 아이여야 한답니다.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런데 신봉사가 그 전에 누굴 만나냐면 심청이가 마을에 일을 하러 갔다가 들어오지 않자 신봉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더듬더듬 길을 가다가 그만 시냇가에 풍덩 빠지고 맙니다. 시냇가에 빠져서 간신히 살아나오는데 한 스님이 지나가다가 이야기를 하죠. 저거 부처님한테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는데 라는 이야기를 스님에게 듣게 되고 신봉사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그 돈 내가 내겠습니다, 스님. 그러니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저녁이 돼서 심청이가 일을 마치고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밥을 해드렸는데 아버지가 식사를 하지 않아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니다, 아무 일도 아니다. 아버지 저에게 말씀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신봉사가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돈도 없는데 내가 스님에게 공양미 300석을 바치겠다 했구나. 그러면 내 눈을 뜰 수 있다는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심청이는 마을 저작거리에서 들은 이야기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에서 넘어온 사신단들에게 다음날 찾아가서 여보시오, 내가 희생 제물이 될 테니 그 공양미 300석을 우리 아버지에게 보내주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물로 바쳐줘야 되는 그날 마지막 전날 심청이는 아버지에게 쌀밥을 해드리면서 아버지 꼭꼭 씹어서 맛있게 드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형편에 무슨 쌀밥이란 말이냐, 이게 어디서 난 거야 라고 이야기하자 저작거리에 있는 아랫마을에 강부자님 댁에 제가 수양딸로 가게 됐으니 아버지 다시는 제가 아버지를 뵐 수 없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사신단을 따라서 배에 오르게 됩니다. 심청이가 몸을 던지는 곳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인당수인데 그곳은 황해도 황주라는 곳입니다. 심청이가 살고 있는 곳은 황해주 황주 도화동이라는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청나라와 오가는 곳에 지금으로부터 약 백령도에서부터 약 17km 떨어진 곳에 인당수라는 곳이 백령도하고 장산곳이라는 지역 북위 38도선에 있게 되는데요. 그곳에 약 중간 정도의 인당수라고 해서 물살이 매우 빠르고 소용돌이가 치는 곳이 바로 있었습니다. 이곳에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이 애군을 떨칠 수 없다라고 믿는 바닷사람들이 조선에 있는 처녀 16살 처녀 아이의 몸을 300석에 사서 용왕님께 제물로 바치는 행사가 매년 시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심청이는 치마를 뒤집어 쓰고 인당수에 몸을 던집니다. 선녀의 몸으로 지상세계에서 아이로 태어나고 매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에 대한 효심으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효행을 실천하는 심청이. 심청이가 용왕님에게 제물로 바쳐지자 용왕님이 네가 어찌해서 이곳에 왔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여차해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목숨을 바치고 이곳에 왔나이다 라고 하니까 용왕님께서 그 효심에 감화 감동을 해서 용궁 속에서 심청이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용궁 속에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도 만나게 되고 용왕님은 효심에 감복해서 연꽃에 태워서 인당수위로 심청이를 올려보내게 됩니다. 신봉사의 삶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보내고 눈을 뜨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곽씨 부인은 심청이 어머니는 심청이를 낳고 일주일 만에 죽게 되고 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주변에 있는 뺑덕어멈이 아주 나쁜 마음을 품었던 여자죠. 뺑덕어멈이 신봉사와 결혼을 해서 신봉사의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이때 연꽃을 타고 다시 지상세계로 돌아온 심청이. 이 심청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심청이는 연꽃을 타고 올라오게 됩니다. 연꽃을 타고 올라와서 너무 특이한 것을 발견한 뱃사람들이 이 연꽃을 임금님에게 가져다 진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연꽃이 벌어지면서 그곳에서 선녀같이 아름다운 심청이가 다시 죽었는 줄 알았던 심청이가 다시 어여쁜 모습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임금님은 자기 아들과 심청이를 혼인을 시키는데 심청이의 얼굴빛이 너무 어두운 겁니다. 왕비여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니 심청이와 제가 고향에 두고 온 아비가 있는데 아비가 앞을 못 보는 분이니 우리가 맹인잔치를 열어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내고 왕이 그 의견을 받아서 임금님의 명령으로 전국에 있는 맹인들 잔치를 펼쳐지게 됩니다. 맹인들 잔치에 앞다투어 오는데 신봉사는 열이 터지고 저기로 터지고 뺑덕어 몸은 도망가고 혼자의 몸으로 거지의 몸으로 맨 마지막 날 마지막 사람으로 신봉사가 등장을 하고 심청이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딸 심청이에요. 어디 보자꾸나 하면서 눈이 번쩍 떠지는 이야기, 심청전 이야기입니다. 이때 신봉사의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전국의 안못 보는 모든 봉사의 눈이 한꺼번에 번쩍 띄어졌다는 거죠. 오늘 제가 심청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부모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매우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앞이 보이지 않고 게을물에 넘어지고 찢기고 다쳐도 그 아이를 위해서는 젖동량을 다닌다는 것이고요. 엄이 없어도 아비는 혼자 그 자식을 온전히 키워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우리나라 사람들 조상 대대로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정서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들은 불효할 것 같지만 부모의 효에, 부모의 사랑에 효도로서 보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심청전을 통해서 자식과 부모 간의 사랑이 다시 한번 재확인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심청전을 잠시 소개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부모님은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생명같이 아끼고 나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부모님에게 자녀분들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목숨을 다 걸 만큼 부모님을 위해서 효행을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효도하고 사랑받고 사랑 주는 그런 가족을 꿈꿉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가구박사 유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